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2탄 한국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데요. indo-european.eu 라는 홈페이지입니다. indo-european.eu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시대별로 기원 만년 전부터 쭉 해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석기, 신석기, 병용기, 순동기, 청동기, 철기, 고대, 중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만년부터 7000년까지 중석기 시대입니다. 여기 몽골리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등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결되고 서해가 없는데 이 기원전 만년경에는 해수면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만년 전부터 6000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해 바다가 좀 생기고 제주도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나오고요. 이 한반도는 이쪽 동쪽 라인으로 해서 썬나긴 컴플렉스?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신석기 시대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대에는 흉흉화 문화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허우리 문화, 저도 요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악마물 동굴에 대한 것도 이쪽에 나와 있고, 청동기가 나중에 이렇게 한반도로 왔다고 보는 세로보 문화가 이 바이칼 부근에 있습니다. 한국은 7000년부터 대략 4000년까지죠.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는 세로보와 흉흉화 문화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한국이 있었다면 이 우리나라에 상관없이 이 바이칼과 요령의 북쪽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시기인데요. 세로보 문화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조보고 문화가 요령의 서쪽 부근에 생기고 이게 신락 문화 같아요.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기원전 8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신락 문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이트에서는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신락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영역에 비추어 볼 때 세로보와 조보구는 반 정도 걸치는 것 같은 이런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300년까지 세로보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제가 착각했던 아파나세보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선 양사오, 그리고 이쪽 산동 부근에선 다원코우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배달식이죠. 기원전 3898년부터 2333년에 해당되니까 이 녹색의 이 배달은 결국 양사오와 다원코우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문화가 없는 걸로 나와요. 한반도와 요령 쪽에는 문화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결국 배달국은 양사오와 다원코우라는 얘기인가요? 저의 기본적인 인류에 대한 설명이 6만 년 전에 이 해안을 따라서 동남아시아까지 왔다가 4만 년 전에 한국에 왔고, 또 2만 년 전에 다시 유럽으로 가서 여기서 유럽 인도와 청동기 전차가 발전이 돼서 남쪽과 다시 동쪽으로 퍼졌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였는데, 과학자들이 이쪽 아파나세보나 안드로노보 쪽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로보, 바이칼 쪽의 세로보에서 청동기가 왔다라고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나오면 다른 논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과학자들이 유사성을 인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만 년 전에 유럽까지 간 사람도 있고 바이칼까지 간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바이칼 쪽에서 다시 청동기가 왔고, 그리고 철기는 이 히타이트나 스키타이에서 온 걸로 되어 있죠. 기원전 3300년에서 2600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암나야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해서 이 아파나세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청동기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메인 영향은 바이칼 쪽의 세로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홍산 문화가 나오고요. 자, 3300년에서 2600이면 배달 시대인데 배달 시대 홍산을 포함하는 것은 맞아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후에 홍산을 버리고 더 동편으로 그 고조선의 도읍을 세운 거에 대한 이유는 듣지 못했어요. 2600년부터 22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수메르인과 아카디아인이 이제 수메르 문명을 만들던 바로 그 시기죠. 아파나세보가 중앙아시아 쪽에 있고 소아현 문화입니다. 소아현 문화인데 그냥 여기는 홍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문화, 룽산 문화가 중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범위를 볼 때 용산 문화도 포함을 해요. 용산 문화는 배달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용산 문화를 배달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표에서 마자야가 조금 먼저 생기고 소아현과 룽산이 조금 늦게 나오는 요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원전 2200년부터 1750년인데요. 이 시기에 수메르는 아카디아 사르곤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그 시기입니다. 글라즈코보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룽산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0년부터 1750년이라면 이것은 고조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고조선이 없죠. 용산 문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용산 문화만이 고조선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750년부터 1250년까지는 서쪽에서 이주한 아모리인들이 바빌론을 세우면서 그 바빌론이 다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정복해서 바빌로니아가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하가전 문화 그리고 얼리터 문화 이렇게 생깁니다. 고조선의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하가전 문화와 얼리터 문화가 고조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도와 조금 다른 지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지도에서는 여기가 얼리터를 빼려고 얼리터를 당요 우순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빼려고 이렇게 지도를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도가 저렇게도 나왔다 이렇게도 나왔다가 하는데 아무튼 이 얼리터를 빼고 제가 문화, 주계구 문화, 하가전 문화를 단군조선 일왕조 사만의 시대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원전 1250년부터 750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령식 청동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동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시네게스카라고 해서 이 러시아 쪽 문화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이 단군조선의 범위가 이 시대는 요령식 청동검 문화권하고 시네게스카 여기까지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단군 2왕조 3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여기가 이제 상나라 시대죠. 그래서 상나라를 빼느라고 또 지도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동호 요령식 청동검 지역 그리고 이 시네게스카 지역까지 이 3조선 단군조선으로 얘기하고 있죠. 기원전 750년부터 250년까지 이제 스키타이가 나옵니다. 스키타이가 이제 철기 문화가 사카로제가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카에서 간 걸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카 문화권에서 이쪽 동북아 쪽으로 철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요령식 청동검과 동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만 상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역시 요령식 청동검과 시네게스카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부여 단군조선의 대부여 시대라고 하는데 역시 동호와 요령식 청동검 지역과 그 다음에 시네게스카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환국으로 돌아가서 기원전 7199년부터 3898년까지 환국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봤을 때 바이칼 쪽의 세로보 문화와 그리고 요령의 북쪽의 흑융화 문화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토 중에 고작 두 군데의 문화권만 나타난다는 것도 우습고요. 또 이 두 문화를 보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나 다릅니다. 자,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이 왼쪽 이 부분이 세로보 문화에 대한 그런 유물 유적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흑융화 문화에 대한 유물 유적들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토기가 벌써 첨저형이냐 아니냐 확실히 다르고, 또 여기에 그 고곡이 있습니다. 고곡. 옥이 흑융화에서는 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옥이 보이지가 않아요. 두 개의 문화가 확연히 다른 문화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뭐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 세로보 문화와 흑융화 문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12환국이라고 해서 뭐 우루국, 수미리국, 신하비국, 매구여국, 구다천국, 일군국, 비국, 구막한국, 개마국, 양웅국, 월지국 뭐 이런 그 12환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수미리국이 이 천산산맥을 넘어가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수메르 문명을 발전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메르 문명은 그 시대의 문명이 아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주에서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준이 달랐다. 레벨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3위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수미리국에서 갔다면 당연히 여기는 그 정도 문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문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발전을 시켰어야죠.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뭐 조금 못하거나 이런 문명이 있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6000년 전이나 기원전 5000년 전에 지금 이 물음표 지역이 바로 수미리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무런 문명이 없습니다. 바이칼 쪽에서는 토기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천산산맥을 넘어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 3위산 이쪽에 수미리국이 문명이 있었다면 여기가 환국의 중심지가 돼야죠. 여기도 문명이 있고 그 이상의 문명이 환국의 중심지 쪽에 있어야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다면 이쪽 수미리국이 환국의 중심지가 됐어야 말이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이, 그런 수준이 수미리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미리국이 지배를 받고 조공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중심지가 돼야죠. 이 수메르 문명은 초기 왕조 시대, 그리고 아카드 왕조 시대, 우르 제3왕조 시대로 나뉘는데, 초기 왕조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기원전 2340년경에 루갈 자게시, 루갈이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게시 왕이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통일하나 북방의 아카드 왕조의 사르곤 왕이 2300년경에 이 남부 루갈 자게시가 통합한 여기를 통합해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쪽 동쪽의 이란고원에서 넘어온 구티에게 멸망하고, 그 후에 2150년부터 2000년까지 우르 제3왕조 시대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메르 문명은 2900년부터 2000년까지 보거나, 혹은 남부 수메르 통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2340년부터 2300년까지 볼 수 있고요. 남북을 통일한 대제국 아카드 제국을 볼 때는 2300년부터 215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세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동영상 수메르와 배달국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단군세기는 환단고기의 일부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15세 단군, 15대 단군인 것 같아요. 15대 단군, 대음 단군이 있는데 그 단군 통치 2년, 그 시기가 기원전 1660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미리 제국이 조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7대 단군 두밀원년, 기원전 1337년 역시 수미리가 조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메르를 가장 넓게 봐도 기원전 2900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기원전
2900년부터 2000년까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원전 2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배달국 시대와 고조선 시대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수메르는 12환국이라면서요. 기원전 7199년부터 3898년에 수미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원전 1660년, 기원전 1337년은 이 수메르 제국 자체가 없는 시기죠. 길게 봐야 기원전 200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가 12왕국 시대가 아닌 배달국 시대에도 있었고, 기원전 2000년에 망한 나라가 기원전 1660년, 기원전 1337년에 단군에게 조공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원전 1660년은 구 바빌론 시대예요. 수메르 시대 다음에 나온 아모리인의 바빌로니아 시대인데, 바빌론에서 단군 대음에게 조공을 했겠습니까? 기원전 1337년은 카시트 왕조가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시절인데, 카시트인들이 단군 조선에게 조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환국시대 12환국 중에 수미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메소포타미아에 수메르가 없었고 배달국 시절에 수메르 제국이 있었는데, 배달국 시절에 대한 거는 환단고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가서 정작 수메르가 또 망한 그 시대에 가서 수미리가 조공을 했다라고 해서 되게 다 엇박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게 아카드의 사르곤 왕이 상투를 한 것 봐라. 상투를 한 거는 동이족의 증거다. 사르곤은 일단 아카디안, 즉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사람이지 남부 수메르 사람이 아닙니다. 수메르를 정복한 사람이 아카디안이에요. 진짜 양보를 해서 수미리에서 수메르가 왔다고 쳐도 사르곤은 그 수메르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소설에 소설을 써서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가정이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상투를 해왔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고대시대에 어땠는지 몰라요. 고고학상으로 없지만 환국은 상투를 했다. 역시 환국이 있다는 가정, 그리고 또 환국도 상투를 했다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12왕국이 하나인 수미리국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수메르 국가를 만들었다. 이것도 지금 수미리국이 문화유적조차 없는데, 그 문화유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메르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고 가정. 수메르국 출신인 사르곤이 북방 아카드에서 아카드인 행세를 해서 아카드의 왕이 되고 그 후 수메르를 정복한다. 하지만 수메르를 정복한 아카드인인 척하는 사르곤 왕은 결국 자신의 뿌리가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잊지 않고 상투를 했다라는 이런 소설에 소설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 가정이면 못 만들 역사가 없겠죠. 그리고 상투에 대한 걸 검색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강족이 상투를 했다. 그리고 테오보키시와 여아도 상투를 했다. 아즈텍인들도 상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죠. 봐라, 환국의 세력이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구글에서 중국 황제 머리를 검색해보면 다 상투를 틀었어요. 이건 뭐 상투가 아니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려나?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그들의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중국도 다 상투를 틀었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요. 중국이 동이족이니 중국이 우리와 한 뿌리니 이런 얘기는 없고, 중국과 우리가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상투를 튼 중동의 사르곤은 환국의 후손인데 바로 옆에, 그리고 아까 쭉 나왔죠. 무슨 문화권들도 다 배달국과 고조선에 포함이 되는 건데 왜 거기는 환국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환국은 그 시기나 범위에 하나의 문화권이 없습니다. 세로보 문화와 흑융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떨어져 있고 둘 다 이질적이고 둘을 하나의 국가의 개념으로 보기가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2개국 중 수미리국에서 수메르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미리 지역으로 비정되는 지역에
수메르급의 문명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보다 조금 낮은 급의 문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수메르 가서 뭔가 지구рат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해가 될 수준의 문명 자체가 아예 없어요. 수미리 지역의 문명이 없습니다. 단군세기에 수미리에서 단군조선에 조공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수메르나 아카드 제국 시대조차 아니고요. 고대 바빌론이나 카시트 왕조 시대입니다. 바빌론이나 카시트 왕조가 우리 수밀입니다. 조공 받아주세요. 이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르곤 왕은 수메르 사람도 아니에요. 아카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르곤뿐 아니라 상투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가지고 전 세계에 환국의 후손이 퍼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환국 사람이 상투를 했다는 이런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투를 한 사람이 환국의 후손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해요. 환국 사람들만, 환국 출신들만 상투를 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 첨산에서 넘어왔다라는 표현이 일단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왜곡되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점토판 제작 당시에 그 천산산맥, 환단고기 쪽에서 주장하는 천산산맥이 바로 그 천산산맥으로 불렀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산산맥과 수메르 사이에 구티한테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구티는 도대체 뭐예요? 고대사를 하다 보면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산에서 내려왔다, 이런 사상은 세계 어디에나 퍼져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신화들도 다 하늘의 자손이니 하늘에서 내려왔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천자가 들어가는 산이 있다면 그쪽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수메르 지도자들도 당연히 우리는 너희 피지배 세력과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위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봐도 환국과 수미리국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문헌학적으로 봐도 수메르와 연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환국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수메르 문명이 궁금하신 분은 역사 깨기 1화 1편 신화의 시작 아스달 도시의 시작 수메르 편을 봐주시거나 제가 이 재생 목록을 만들었어요. 역사 깨기 1-1 세상 모든 전설의 시작 아스달의 허와실 보시면 이 수메르,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 이집트 쪽과 그리고 또 수메르와 배달국 동영상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장 깨기 TV 채널 목록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